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기차 화재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로 해서 누적 대수가 13만 대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20만 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코나 전기차가 이 해외까지 합쳐서 15건이죠.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생겨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팽배되어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앙금이 남아있다 보니까 특히 아이오닉5 같은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코나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내수 또 수출 물량 7만여 대를 이 배터리를 바꿔준다는 거 엄청난 비용입니다. 1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몇 개월 동안 코나 전기차 배터리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이 수반되면서까지도 이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기차 화재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서 나와 있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또 그러면서도 부피가 적으면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이런 배터리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을 준다든지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일명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요 소화를 시키더라도 바로 꺼지지 않는 것이 배터리 화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주로 많이 썼던 게 인산철 배터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FP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도 20-30% 더 많이 나가고요. 부피도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BYD에서 생산한 이 인산철 배터리 전기 택시를 보게 되면요. 일반 세단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몸집이 SUV 같이 덩치가 큽니다.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이게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커진 이유는요. 배터리에다가 차를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행거리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열에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 장점이 있죠. 사실 작년 말에 애플에서 선언한 2024년에 애플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카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를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서 모노셀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플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기차 화재가 커진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차량의 결함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거리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게나 부피가 상당히 커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 자체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배터리는요, 셀이 있고 셀을 묶어서 이 모듈을 만들죠.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묶어서 팩을 만들어 주는데 이 파우치, 이 셀마다 바깥에 있는 이 함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버리고요. 아예 셀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모노셀 형태로 해서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 리튬 인산철의 한계점인 부피나 무게를 좀 줄이면서도 인산철을 씀으로 인해서 화재는 어느 정도 강하게 견딜 수가 있고 또 리튬 이온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모노셀 형태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바로 그 배경에 전기차 화재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애로사항이
바탕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한남동에서 난 이 테슬라 이 모델 X의 화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벽에 충돌한 게 왼쪽 앞 모서리 쪽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은 오른쪽에서 났습니다. 그거는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요, 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의 압력을 오른쪽 부위가 밀리면서 더 많이 받아서 화재가 생긴 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의 화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셀, 특히 이제 모듈에 대한 어떤 안정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이거를 충전할 때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얼마큼 충전을 시켜주느냐, 또 급속 충전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충전 용량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열로 인해서 화재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방청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생기게 되면 불을 끌 때요, 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용 특수한 소화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것도 고민거리가 되겠고요. 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전기차의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이 돼서 쓰러져 있는지, 사고로 인해서 쓰러졌는지를 가늠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특수복장으로 안에 있는 사람을 군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민거리가 전기차로 새로운 모델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러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거나 또 안전에 대한 조치가 없게 된다면은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고민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품질의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숙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앞으로 전기차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작사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전기차 소유자들도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앞으로의 걱정거리면서도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